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윤미나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불면이 뭔가 또 수면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고요. 또 불면증에 일어나는 그런 병의 기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한의학적인 치료법과 마지막으로는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의학의 예전부터 내려오는 여러 문헌들에서는 이런 불면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면, 불매, 소매, 이런 무면, 부득와 부득면 이런 식으로 불면증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천인상응이죠. 그래서 하늘과 사람은 서로 응한다. 자연과 내가 자연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대자연과 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한의학의 가장 큰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자고 깨는 것 역시 대자연의 흐름과 함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보감의 신영문 신영장부도에 보면은 천지에서 사람은 가장 귀하다.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네모난 발은 땅을 닮았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하늘에 밤과 낮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잠자고 깨어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우리 대자연과 우리 작은 소우주인 우리 인간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고받는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자고 낮이 되면은 깨어서 활동하는 것이 이 대자연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과연 불면증은 왜 생기는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내경 영추 구문편을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잠이 들려고 하면은 음기가 왕성하고 양기가 쇠하면 잠들고 반대로 양기가 왕성해지고 음기가 쇠하면 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기가 왕성할 때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양기가 왕성하고 음기가 쇠하면 깨어서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밤에는 음기가 왕성한 때이죠.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역시 음기가 왕성하고 양기가 쇠해져서 잠이 들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면은 그 반대로 밤인데 양기가 왕성해지고 음기가 허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양기와 음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몸에서도 그렇지 못해서 잠을 못 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기운적으로 봤을 때 수승화강이라는 말은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화의 기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신장에 있는 수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머리와 이쪽은 시원해지고 아랫배 쪽은 따뜻해져야지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건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승화강이라는 것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줬을 때 음양의 조화가 맞고 음양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승화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가 단전호흡 또 명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단전의 기운을 계속 채워주고 정이 충만하게 해주고 또 머리는 밝고 아주 맑게 해주는 그런 단전호흡이나 명상들이 이런 수승화강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또 좋은 수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환자들을 봤을 때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 부조화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장육부라고 하면 간신비패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첫 번째로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간에 화가 많이 쌓이거나 분노를 심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체질적으로 간에 열이 많은 체질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운이 열이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승화강이 되지 않아서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약으로 또 침이나 뜸 이런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치료법으로 화를 내려줘서 머리를 또 맑게 해주고 이게 단전으로 기운을 쭉 내려주면은 잠을 저절로 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심장에 화가 계속 차거나 그래서 화가 계속 올라온다던가 또 심장의 기운이 허해졌거나 심장의 혈이 충분하지 못하고 허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깜짝깜짝 잘 놀라면서 누워도 잠이 빨리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불면증을 많이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심장의 기운을 조절해주고 화를 내리고 또 이게 본인의 증상에 맞는 한약과 침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위에 문제가 온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밤에 먹고 잔다던가 너무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던가 이렇게 식생활이 아주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장 쪽이 항상 긴장이 되고 굳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혈순환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폐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특히 감기 뒤끝에 계속 기침하시는 분들, 밤에도 계속 기침을 하느라고 잠도 못 자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한 천식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역시 또 한약이나 또 침치료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느 정도 폐의 기운을 잡아줌으로써 불면증을 함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골이라던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신장 기운이 아주 허해진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심한 경우에는 대여섯 번이나 깨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을 깊게 절대로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신장 기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약으로 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 원장님들 중에서도 한약을 썼을 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뇌와 전신 신경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일단은 이런 6가지로 우리 주로 한의학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6가지들로 많이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으로 인한 불면증, 음식상으로 인한 불면증, 또 어혈이나 담음과 같은 몸에 생긴 병리적인 물질로 인한 불면증, 또 감정으로 인한 불면증, 또 특징적으로는 지나치게 과로를 했다던가 또 큰 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받은 다음에 기운이 많이 떨어진 경우 요때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오는 불면증을 다 분류를 하고 변별을 해서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불면증이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월경이나 임신, 출산, 특히 갱년기 요것을 지나오면서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불면증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어떤 상황인지 잘 살펴서 혈에 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혈이 아주 많이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쪽으로 치료를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뇌에 대한 부분들, 또한 척추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뇌 신경계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불면증이 치료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턱관절이라든가 상부 경추를 조절해주고 삐뚤어져 있는 것을 잡아주는 치료들을 활용을 해서 불면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치료법들, 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등등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추나 또 턱관절 균형 장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불면증의 효과적인 또 방법 중 하나가 또 기체조 호흡 명상을 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체조 하시면서 전신을 이완을 시켜주고 또 수승 화강 상태를 단전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나의 뇌에서 정보 처리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불면증에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평소에 내가 불면증을 미리 어느 정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용천지압. 용천지압법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천혈이라는 것은 우리 발바닥에서 가장 쏙 들어간 자리, 그 자리를 보고 용천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용천혈을 손으로 쭉쭉 눌러준다던가 또 어떤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도 하죠. 파스를 붙여서 자극을 준다던가 또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걷는 것은 수승화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집중을 해서 발바닥 용천혈로 나의 땅을 누르면서 걷는다. 이런 느낌으로 장생보법을 꾸준히 실천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번 알아봤던 그런 한의학적 관점들을 한번 말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생활관리법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의 사용은 줄이셔야 되고요. 또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라던가 술, 담배는 당연히 줄여주시고 또한 그런 음식, 식생활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야식을 많이 한다던가 밀가루 음식, 찬 음식 이런 부분들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고 또 체력을 단련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잠을 잘 때 온도와 습도는 적절하게 해주시고 또 소음이나 또 불빛 같은 것은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것들도 수승화강 상태를 잘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수면을 어떻게 보는가, 또 불면증을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생활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윤미라 한의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의사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불면을 빠르게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불면증에 효과가 좋은 음식이나 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불면이라는 것은 양기가 지나치게 왕성하고 음기가 허해서 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병의 원리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양기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인삼이라던가 홍삼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여러 번 쪄서 말린 거기 때문에 인삼보다도 양기가 더 많은 그런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체질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면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차라던가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대추를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라는 것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과 그런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 또 심장 이런 부분들을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대추를 차로 끓여서 드신다던가 아니면 뭐 떡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대추죽을 만들어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나 심장에 화가 많은 경우,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아서 화가 차 있는 경우에는 치자라는 약재가 화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자를 살짝 볶아가지고 그걸로 차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진피. 진피라는 것은 우리가 말린 귤 껍질을 말합니다. 귤 껍질을 말린 것을 귤피, 또 오래되면 진피라고 하는데 그것을 차로 끓여서 드시면은 특히 위장 쪽,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뭔가 그득한 것 같고 소화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약재들도 사실 본인에게 나의 체질에 맞거나 맞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겠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약재, 어떤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려고 하더라도 이제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 원장님께 상담을 하시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